BC주 보건당국이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명령을 2021년 2월 5일 자정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C주는 지난 10월부터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집합 금지 포함 강화된 공중보건명령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미 연장되어 2021년 1월 8일 12시 009 AM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공중보건명령이 한 번 더 연장되었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라고 하며 BC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어려운 결정임을 양해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코로나19 규제는 해제되지 않고 2021년 2월 5일 12시 00분 AM까지 유지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 병상 수, 신규 사망자 수 등을 앞으로 한 달간 확실히 낮출 수 있길 희망한다 라며 지금 여러분의 노력이 2주 뒤에 나타난다. 부디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응급구조사는 1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만 소방관의 경우는 우선 접종 대상 목록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소방관도 역시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구조사와 함께 출동하지만 어째서인지 아직까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BC 소방관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정부와 접촉해 요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 소방관협회 측은 소방관들 역시 일선에서 근무해 대중들과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직업군 중 하나 라며 소방관들 역시 우선 접종 대상자에 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BC주에서는 33,665명이 백신을 맞았으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일선 근무 의료진, 입원 환자, 단기 요양원 직원 및 거주자, 외곽 지역 거주 선주민 등이 있습니다. 한편 하루에 수십 명의 아이들과 대면하는 교사들 역시 우선 접종 대상자 목록에 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BC주 교사협회 측은 교사들도 일선 근로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접종 대상 목록에 들어가 있을 거라 예상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BC주 보건당국은 79만 2천 회분을 3월까지 다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55만 회분 접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일 신규 확진자 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집계하도록 자동 보고 과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는 즉시 BC주 질병관리본부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게 최근 검사소들 시스템 일원화를 완료하였다 라며 기존에는 검사소 직원이 양성 검사 결과를 지역보건당국에 보고했고 그러면 지역보건당국이 역학 조사를 시작하며 BC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였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부터 BC주 보건당국은 각 지역보건당국이 보고한 날짜가 아닌 검사 대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날짜로 계산해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세게 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앞으로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즉 24시간을 하루로 잡고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기존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였습니다. 헨리 보건관은 기존 시스템은 확진자 수가 낮을 땐 괜찮았지만 1일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전 5시부터 확진 사례를 취합해야 했다 라며 각 보건 지역 당국이 다른 IT 시스템을 사용해 코로나19 사례를 추적해 어려운 작업이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BC주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소급하여 재정리할 예정이며 따라서 1일 확진자 수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총 확진자 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토론토 주민들은 다운타운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츠-CA에 따르면 2020년 토론토 평균 보험료는 2,201달러로 2018년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외곽의 지역들은 매년 이보다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지역은 스카보로 지역이며 요금 산정 기준은 2017년형 혼다 시빅을 운전하고 사고 기록이 없는 35세로 진행했습니다. 스카보로 루지파크, 스카보로 히로우드, 스카보로 센터, 스카보로 노스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은 3,000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2위는 험버리버 블랙크리, 이토비코 북쪽 지역으로 2,864달러, 3위는 욕센터 지역으로 2,593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싼 보험료는 1,695달러이며 번밸리 서쪽 지역, 유니버시티 로즈데일, 에글링턴 로렌스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카보로,
이토비코, 욕, 노스욕 지역이 높은 이유는 미드타운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차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와이파이, 셀룰러, 방송, 라디오, IP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건설하는 기술 회사인 BAI 커뮤니케이션스가 TTC와 거리의 도시 벤치, 건물 등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설치하기 위해 토론토시에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BAI 커뮤니케이션스는 2017년 12월 TTC의 모든 지하철역마다 셀룰러 연결 기반 구조를 완성한 회사입니다. 현재 TTC의 각 정류장은 플랫폼 중위층, 계단 및 기타 공공구역에서 포지해 LTE 네트워크 커버리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토론토 로비스트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현재 BAI 커뮤니케이션즈는 중립적인 호스트 및 오픈 액세스 무선 통신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적절한 수수료를 가진 위치를 찾고 있다 라고 합니다. BAI의 스마트 트렌즈 부사장과 인프라 담당 부사장인 이언 갤러거는 토론토시에서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 지역을 확장함으로써 BAI는 광섬유, 셀룰러, 와이피 및 기타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성능을 높이고 서비스 밀도를 높이고 소비자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사장은 TTC 지하철에 구축된 광섬유,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내 지하철 확장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지하철역에서 연결 및 프리덤 모바일 무선 서비스 또한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료 와이피 핫스팟을 제공하는 것은 많은 토론토 거주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며 특히 우리가 카페와 레스토랑에 접근할 수 없는 요즘은 더욱 기분 좋은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요일 최고 보건 책임자 데이비드 윌리엄스 박사와 건강 전문가들은 남부 온타리오의 27개 공중보건 유닛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을 확장한다고 발표하며 남부 온타리오의 셧다운 기간에 맞추어 북부 온타리오의 셧다운 또한 14일간 연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온타리오 주민들이 가능한 한 집에 머무르게 하고 병원들이 과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성명서에서 주 전역이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학생, 교사, 학교 직원, 그리고 온타리오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남부 온타리오의 학생들의 원격 학습 기간과 북부 온타리오의 셧다운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과 사용 중인 모든 이용자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재정적 구제를 계속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홀리데이 기간 이후 학령기 아동들의 코로나 확진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2세에서 13세 아이들의 확진율은 12월 초에 5.44%에서 현재인 1월 초에는 20%로 상승했습니다. 온타리오가 주 전역에 걸쳐 셧다운에 들어간 지 거의 2주가 지난 지금 북부 온타리오와 남부 온타리오의 주요 공중보건 지표의 동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국 변종이 확인되어 전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북부 온타리오의 7개 공중보건 유닛 지역은 적어도 2021년 1월 23일까지 셧다운 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셧다운 조치는 14일 후에 규제를 해제해도 안전한지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재평가하게 됩니다. 스티븐 네체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을 가능한 한 빨리 수업에 복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며 하지만 최고의 의학 및 과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였지만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온타리오주의 가정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라고 성명을 통해 말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향상된 정신 건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사 주도의 라이브 온라인 학습에 계속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